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금요일 KTN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획에 대해 밝혔습니다. 백신 1억 회분 공급 목표를 취임 후 60일 이내에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5월 1일까지 미국 내 모든 성인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각 주 정부에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5월이면 성인들의 경우 본인 의사만 있으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백신 접종 대상 확대에 따라 접종을 진행할 인력과 장비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는 대규모 행사는 아니어도 가족이나 지인들끼리 뒷마당에 모여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독립을 시작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학교 대면 수업 재개 방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11일 대국민 연설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한 지 1년을 맞아 프라임 시간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또한 이날 연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의 희생과 피해를 언급하면서도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국민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19일 애틀랜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법안으로 알려진 미국 구조 계획 법안 통과를 축하하는 전국 랠리의 일환입니다. Help is here, 즉 도움은 여기에로 명명된 전국 랠리는 펜실베니아주와 네바다주 등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주의 경우도 지난 1월 연방 상원 결선에서 2명의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하며 이번 경기부양법안 통과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주 금요일 전해드리는 스포츠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열리는 경기 소식을 배준경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애틀랜타 호크스가 어제 저녁 열린 토론토 랩터스와의 경기에서 1점차 신승을 거두며 주말에 가질 두 경기에 좋은 기세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레이 영은 자신이 올스타로 뽑히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마치 기록으로 표현하듯 37득점을 올리며 선전했고, 최근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던 다닐로 갈리나리 역시 20득점을 올리며 팀의 주 득점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팀의 승리를 가져온 선수는 4쿼터 종료 5초 전 2점 차로 지고 있던 상황에서 끝내기 3점 슛을 성공시킨 토니 스넬이었습니다. 스넬은 이날 마지막 3점 슛 전까지 단 3득점만을 기록했지만 중요한 승부처 순간에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호크스는 이번 주말 토요일 7시 30분 홈에서 세크라멘토 킹스를 상대합니다. 이어 일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다시 홈에서 상대합니다. 최근 좋은 기세로 다시 플레이오프 순위권인 8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린 호크스가 주말 2연전에서 승리를 거머쥐어 순위를 더 올릴 수 있을지 애틀랜타 농구 팬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전미 대학농구 시즌의 화려한 피날레인 광란의 3월 토너먼트의 대진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곤자가 대학이 굳건히 1번 시드를 지키고 있고 보이스 스테이트 대학이 4연패를 기록하며 토너먼트 자리를 유타 스테이트 대학에게 뺏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토너먼트에 듀크 대학이 선정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되며 이번 주 토너먼트 대진 발표 전 남은 경기들이 많은 팀들의 시즌 향방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진 발표는 일요일 오후 7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스포츠 팬들의 연간 행사로 행해지는 광란의 3월 브래킷 챌린지, 즉 모든 경기에 경우의 수를 맞추는 문화에 참여하시려면 bracketchallenge.ncaa.com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5의 메이저라고 불리는 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안병훈 선수가 17번 파3홀에서 옥튜플 보기, 즉 8오버파를 치며 2홀 역대 최다 타수 2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안병훈 선수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쁜 날을 겪고 그를 통해 배우고 앞으로 나아간다고 말했으며, 그래도 오늘 17번 홀 티샷은 끔찍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인 로리 맥킬로이도 18번 파4홀에서 쿼드러플 보기를 적어내며 7오버파 79타로 부진했습니다.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는 2017년 챔피언인 김시우 선수, 임성재 선수, 그리고 이경훈 선수는 나란히 2분파 72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1위는 2008년 우승자인 세르히오 가르시아가 7언더파를 기록했고 그 뒤를 브라이언 하먼, 매튜 피츠패트릭, 그리고 데니 메카시 등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애틀랜타 팔콘스에서 맹활약하며 생애 첫 프로볼에도 선정되었던 구영애 선수가 팔콘스와 재계약에 성공하였습니다. 구영애 선수는 저번 시즌 39번의 필드골 기회에서 37번을 성공시키며 종전 맷 브라이언트가 보유하고 있던 35번에 달하는 프랜차이즈 최대 필드골 성공 횟수를 2골 차로 경신했습니다. 더불어 50야드 이상 필드골 시도 8번 중 8번 모두를 성공시키며 프로볼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조지아 서던 대학 졸업생인 구영애 선수는 오는 시즌에도 팔콘스의 주전 키커로 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계속해서 배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월 12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2,997만 1,763명, 누적 사망자는 54만 4,735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6만 7,27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683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5시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83만 3,665명, 누적 사망자는 15,8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185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47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19만 8,048명, 신규 506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만 1,821명, 누적 사망자는 943명입니다. 전날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0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6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만 6,070명, 누적 사망자는 1,11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2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6,547명, 누적 사망자는 880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22명,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디캡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2,976명, 누적 사망자는 81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01명,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홀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4,092명, 누적 사망자는 391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3명,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규제를 가하는 압박 정책을 이어간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번 주부터 화웨이에 대해 반도체 안테나 배터리 등 5G 장비용 부품 수출을 더 명확하게 금지하는 5G 장비 공급 금지령을 지난 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연방사무부는 기밀 유지를 이유로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화웨이 측도 관련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넷플릭스가 비밀번호 공유를 단속하는 기능을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밀번호 공유를 통해 타인의 계정으로 시청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넷플릭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테스트는 넷플릭스 계정 소유주에게 사용 권한이 부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서비스 약관에는 가정 이외의 개인과는 계정을 공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 인피니티 에너지 센터 내에 위치한 허진스 아트센터에서 30억 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 30억은 지난 50년간 살아갈 환경을 잃은 30억 마리의 북미 조류를 뜻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전시회의 주제가 선정된 배경은 뒷마당이나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새들이 거주지를 잃거나 과도한 농약의 사용에 노출되거나
고층 건물에 부딪히는 등의 사고로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가 저명한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지에 실리게 되면서 기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전시의 입장은 무료이며 4월 24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허진스 아트센터는 일요일과 월요일에 휴관입니다.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로저 페더러가 카타르 오픈 8강전에서 조지아의 니콜로스 바실라슈빌리에게 패배했습니다. 페더러는 3세트 게임 스코어 5대4에서 매치 포인트까지 잡고 난 뒤 실수를 범하고 결국 역전패 당했으며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정말 긍정적인 복귀였다고 밝혔습니다. 페더러는 자신의 몸 상태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말하며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5주에서 6주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3월 12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